이번에 바란이 인터뷰를 했어요. 디애슬레틱하고. 근데 이제 이 선수는 워낙 명성도 높고 잘했던 선수죠. 세계적인 센터백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눈치를 볼 것도 없어요. 그동안 메뉴 안에서 내부적으로 있었던 문제랑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비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면 라파엘 바란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린 뒤 큰 기대 속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했죠. 그러나 아쉬운 결말을 맞이하며 팀을 떠났고 현재는 은퇴까지 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바란은 은퇴를 결심한 이유를 밝히면서 인터뷰를 시작했는데요. 그는 메뉴를 떠나 세리에 A의 코모로 이적한 후 데뷔 경기에서 23분이 지난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움직임이었지만 왼쪽 무릎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멈춰야 할 때라는 것을. 바란은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내면 깊숙이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약 12년 전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던 바란은 오른쪽 무릎 반월판이 파열돼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자세를 교정하고 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진을 꾸렸으며 육체적으로 한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플레이 스타일 또한 바꿨죠. 바로 태클을 줄이고 예측을 더 많이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후 그는 2018년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챔피언스리그 3연패를 포함해 총 4번의 비기어를 들어올렸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10년 동안 360경기를 뛰며 18개의 트로피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메뉴에서는 카라바오컵과 FA컵 우승을, 프랑스 대표팀에서는 네이션스리그와 월드컵 우승을 했죠. 그리고 지난해 7월 FA 신분으로 세리에 A의 코모에 합류했지만 부상으로 31세라는 나이로 이른 은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상과 함께 갑작스럽게 은퇴를 결정하게 되면서 바란은 경기장에서 코모를 더 돕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감과 약간의 죄책감이 들었지만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는 선수에서 구단 이사회 일원으로 역할을 바꾸며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코모의 핵심 보드진과 함께 유소년 육성을 지원하며 어린 선수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코모에서 교육과 문화를 결합한 축구 캠프를 열 예정이죠. 이에 대해 바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가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는 아이들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가치를 전수하고 싶어요. 현재도 마드리드에서 거주하는 그는 은퇴 후에도 꾸준히 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달리기를 하며 패들 테니스를 즐기지만 그 어떤 것도 리오넬 메시나 호날두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을 상대하며 느꼈던 짜릿한 긴장감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었겠죠. 바란은 이에 대해 항상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들이야말로 제가 최고의 경기를 펼칠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죠. 실수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고 그것이 저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켰어요. 그는 여전히 축구를 그리워하지만 현재 코모에서 진행 중인 유소년 프로젝트처럼 축구와 관련된 새로운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다를 뿐이에요. 더 좋거나 나쁘다는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삶일 뿐입니다. 이제 주제를 한번 살펴보면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은 경기 중에 왜 서로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는가? 자신의 수비 스타일을 어떻게 발전시켰는가? 레알 마드리드와 메뉴 감독들의 스타일 차이, 그리고 메뉴 감독이었던 테나흐와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날카로운 충돌들, 지난 시즌 메뉴의 FA컵 우승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 FA컵 결승 이후에도 테나흐가 감독직을 유지한 것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마지막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메뉴의 현실.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은 경기 중 왜 서로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는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바라는 베일, 벤제마, 모드리치, 마르셀로, 라모스, 그리고 호날두 같은 슈퍼스타들과 함께 그라운드에서 뛰었습니다. 그 당시를 떠올리며 그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경기에 들어서면 마치 검투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필드에 들어서면 오직 승리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바란이 생각하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 공식은 명확했습니다. 한 세대의 재능 있는 선수들이 전성기에 함께 뛰었고 스쿼드 내 리더들이 많았으며 모두가 같은 정신력을 공유했다는 점이었죠. 바란은 우리는 자만심과 동시에 겸손함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우리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방심하는 순간 끝장이었으니까요. 그가 가장 인상 깊게 여겼던 점은 경기 중 선수들끼리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신호를 주고받지 않아도 흐름을 감지하고 플레이를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전술적으로 유연했고 예측 불가능한 팀이었습니다. 바란은 이어서 경기가 시작되면 우리조차도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플레이할지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도 공격을 감행했고 기회가 보이면 절대 망설이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변화를 추구했고 새로운 전술을 발견하며 그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바란의 수비 스타일을 살펴보면 프랑스 랑스 유소년 시절 수비는 공격수를 거칠게 막고 태클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반대의 길을 택했죠. 스페인 언론은 그를 돈 림피오, 미스터 클린이라 불렀는데요. 이는 그가
바라가 반칙을 거의 하지 않고 카드를 적게 받는 깔끔한 수비 스타일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10시즌 동안 단 24장의 카드만을 받은 바라는 태클보다는 예측을 통한 수비를 선호했습니다. 이제 바란이 말하는 최고의 수비법이 있는데요. 바란에게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순간은 공격수의 움직임을 미리 읽고 그보다 한 발 앞서 공격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란은 최고의 수비는 1대1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공격수는 속수무책이 되죠. 싸워볼 기회조차 없으니까요. 실제로 그는 한 경기에서 오바메양을 완벽하게 제압한 적이 있고 당시 오바메양은 바란에게 넌 정말 빠르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안첼로티와 지단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성공. 바란은 13-14 시즌 안첼로티 감독 체제에서 첫 번째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통산 10번째 빅이어였죠. 안첼로티는 선수들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바란은 안첼로티에 대해 그는 선수들과 매우 가깝게 지내며 그들을 이해하고 경기장에서 편안함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란이 가장 존경하는 감독 중 한 명은 지단인데요. 지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레알 마드리드를 이끌며 챔피언스 리그 3연패를 포함해 총 9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바란은 지단에 대해 지단은 매우 차분하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항상 선수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이런 감독이 있으면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보답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바란은 10년간의 레알 마드리드 생활을 마무리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레알에서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어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레알은 엄청난 팀이지만 그 당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여름 바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레알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는데요. 바란은 메뉴는 항상 제게 드림 클럽이었습니다. 경기장, 팬, 클럽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이죠. 메뉴를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싶었고 자신의 경험을 살려 팀이 트로피를 따는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첫 시즌부터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그가 뛰었던 21-22 시즌 동안 메뉴는 3명의 감독을 거쳤습니다. 솔샤르가 경질된 후 캐릭이 잠시 팀을 맡았고 이후 랑닉이 임시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메뉴는 테나흐를 새로운 정식 감독으로 임명했고 시즌이 끝난 후 팀을 이끌게 되었죠. 하지만 바란은 테나흐의 전술 스타일이 레알 마드리드 시절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회상했습니다. 거의 정반대였어요. 그의 전술은 사전에 엄격하게 준비되었고 유연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플레이 패턴이 세밀하게 계획되어 있었고 엄청난 양의 정보가 주어졌죠. 유연성을 강조했던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서로 대화를 나누며 경기 운영 방식을 조정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감독의 지시가 워낙 구체적이다 보니 전술이 더 경직된 느낌이었습니다. 바란은 본능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테나의 경직된 시스템이 다소 답답하게 느껴졌다고 털어놨습니다. 테나와의 관계 그리고 갈등. 바란은 테나와의 관계에 대해 다소 특이한 관계였다고 표현했습니다. 바란은 적절한 표현을 찾기가 어렵네요. 가끔은 우리 사이에 긴장감이 상당히 높았어요. 때로는 감독이 선수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선수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죠. 그렇다 보니 틈의 경기력에도 기복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그는 테나흐와의 관계에 대해 복잡한 순간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테나흐 부임 첫 해인 22-23 시즌에 바란은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했지만 다음 23-24 시즌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테나흐는 그를 제외한 이유를 전술적인 결정이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클럽 관계자들은 바란이 높은 수비 라인을 요구하는 테나흐의 전술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발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에 대해 바란은 테나흐가 자신을 배제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바란은 우리는 강하게 논쟁했고 서로 솔직한 말을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이후 나는 거의 2달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적한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팀을 위한 것이었어요. 당시 일부 선수들이 감독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고 이런 분위기가 팀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또한 그는 테나흐가 공포심을 이용해 팀을 장악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항상 팀 내에서 한두 명의 주요 선수를 희생양으로 삼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호날두 산초와도 갈등이 있었죠. 그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주요 선수들과의 갈등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팀 내 지지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FA컵 우승에는 바란이 출전을 했었죠. 2024년 5월 부상에서 복귀한 바란은 FA컵 결승전에 출전해 메뉴가 맨체스터 시티를 2대1로 꺾고 우승하는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팀이 하나로 뭉쳤고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잊고 경기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이 경기는 감독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내 목표는 단 하나,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며 경기장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었죠. 그 순간의 감정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FA컵 우승 후에도 팀 내부의 불확실성은 여전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테나흐조차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지 못했죠. 하지만 시즌 종료 후 메뉴 수뇌부는 검토 끝에 테나흐의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란은 솔직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솔직히 말해 테나흐가 남는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이미 그와 선수단 사이의 연결은 끊어진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메뉴의 구조적인 문제, 레알 마드리드와의 차이점에 대해 말했는데요. 바란은 메뉴와의 1년 연장 옵션이 있었지만 구단과의 논의 끝에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라는 나는 구단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누가 감독을 맡을지도 선수단을 얼마나 개편할지도 몰랐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메뉴와 바라는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했고 그는 FA로 팀을 떠났습니다. 메뉴에서 3년 동안 보낸 바라는 클럽 내부의 구조에 대해 큰 문제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레알 마드리드와 비교하면서 차이를 설명했죠. 바라는 메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구단 운영 방식의 불명확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만 메뉴는 철학과 원칙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영입할지, 어떻게 플레이할지,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죠. 그는 의사결정 과정에 너무 많은 사람이 개입하는 것도 문제라고 꼽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호했고 결국 확실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없었죠. 마드리드에서는 수년 동안 팀의 기본 골격이 유지됩니다. 몇몇 선수들이 들어오고 나가더라도 기본적인 틀은 유지되죠.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이 합류하면 그들은 먼저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즉 곧바로 책임을 부여받기보다는 적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18살에 마드리드에 합류했을 때 나는 단순히 배우는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메뉴에서는 비싼 이적료를 들여 어린 선수를 영입하면 그 선수가 곧바로 주전으로 나서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됩니다. 엄청난 압박 속에서 곧바로 좋은 성과를 내야 하는 거죠. 바라는 메뉴가 팬들의 즉각적인 기대에 압박을 받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며 마드리드는 압박을 받아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또한 레알 마드리드는 선수들을 외부 압박에서 보호하는 시스템이 존재했지만 메뉴에는 그런 장치가 부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알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압박을 받는 클럽이지만 이를 다루는 명확한 시스템이 있어요. 하지만 메뉴에서는 선수들이 경기 외적인 스트레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란이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메뉴 동료들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바란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가장 인상 깊었던 동료이자 가장 친한 친구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데헤아와 레시포드도 인상적인 선수들이었다고 언급했죠. 이 선수들은 팀이 어려운 순간에도 특별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었어요. 팀이 고전할 때 개개인이 뛰어난 경기력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정말 강해야 가능한 일이지만 이들은 해냈죠. 한편 바란은 레시포드의 아스톤빌라 임대 이적에 대해 복잡한 신경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강도 높은 경기와 기대 속에서 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의 환경을 바꾸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죠. 솔직히 그가 맨체스터에서 가까운 팀으로 이적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더 멀리 위치해 있는 다른 팀으로 이적할 줄 알았죠. 바란은 메뉴에서의 시간이 쉽지 않았지만 여전히 클럽을 향한 존경과 애정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뉴는 예외적이고 환상적이며 독특한 클럽입니다. 나는 클럽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도 비판이 아니라 클럽이 더 발전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는 선수에서 새로운 역할로 전환하며 축구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는 인터뷰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가 지난 3년 동안 팀을 얼마나 생각하고 걱정했는지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팬들의 기대와 압박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는데요. 메뉴도 이제 즉각적인 성과만을 기대하기보다 장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칼럼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